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이정희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3분 모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후보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김위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무소속 정훈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정훈선 후보입니다. 우선 토론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각 후보자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 10초 전에는 붉은색 예고등이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기조연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권기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지금 안동은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고 농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안동을 떠나고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 권기창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넘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기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의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산업, 바이오산업,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인구 50만의 진정한 기업도시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을 관광자원화하여 역동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기차에게 버스터미널을 신설하고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원도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이 더 이상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동 지역 대학생들에게 무상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여 진정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소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창 안동 시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안동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훈선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안동의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동의 위기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6.1 지방선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12년간 안동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삶을 속속히 살펴왔습니다. 안동이 나갈 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걱정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안동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안동 예천의 통합의 문제, 그리고 3대 문화권, 원도심 활성화 문제, 그리고 구기차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어렵고도 힘든 난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정운선은 12년간의 의정 활동과 안동 시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첫 여정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운선 꼭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조연설 김위한 후보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쪽에 계신 두 후보님 비해서 제가 출마 선언이 좀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3월 9일 대선이 지나고 난 후 저희를 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우리 고향 출신 대통령 후보님께서 지역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게 대선 공약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다는 답변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세운 공약도 당시 이재명 후보님이 세운 공약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왜? 그 공약은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약은 기초단체장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공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당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은 후에 제가 공천을 신청을 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잘 살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치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김위한 중앙당하고 전폭적으로 지원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고민해 주십시오. 무조건 지지가 아닌 능력 보고 사람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이 올해 12월에 2단계 준공 예정인 가운데 안동 원도심은 안동 역사 이전과 인구 유출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과 그 주변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훈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제 공약에 실려있기 때문에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재창조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 이전입니다. 현재 시청을 구기차 역사로 옮겨서 단순한 행정타운 이전이 아닌 관광타운, 새로운 관광타운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화,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타운, 관광타운을 조성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어진 시청사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를 한 곳으로 모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의 분산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도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리천 복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천리 고가 철거를 해서 안흥동, 천리동 주변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저 생각입니다. 어쨌든 구도심 활성화 중요합니다. 이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질 못한다면 안동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동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은 김위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선 2017년도에 안동대학, 안동시청,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대학 측에서는 이 부분을 학교로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원도심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북부지역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원도심에 넣어야 된다. 웅부공원 주변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 역사부지 같은 경우 너무 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동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 행위를 한번 했을 때 다음에 되돌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고민해야지. 그러려면 전문가 그룹과 시민 그룹 이런 식으로 공청회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청회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안동시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이 속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 급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기창 후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원도심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립니다. 원도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집중시켜서 결국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구 안동역에는 버스 터미널을 신설해서 시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안동타워라든가 또는 야외 워터파크 등 관광타운을 조성해서 안동 관광의 허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의 폐선 구간은 국제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시청에서 낙동강 사이를 흐르는 천리천의 지하 공간은 서울 홍제천의 홍제유연처럼 지하 공간을 물빛 정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 유휴 공간인 안동극장, 진성극장, 대한극장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항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특히 전통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아납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만 되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서울의 노가리 골목, 그다음에는 엽전으로 물건을 사는 서울의 통인시장, 제천의 내토시장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안동시 풍사는 매곡리 일대에 조성 중인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 분양률이 45%를 초과했습니다. 안동시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김위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위안입니다. 우선 바이오 2단지는 제가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이오 2단지는 실제적으로 간에서 조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높아서 간에서 조성이 안 되고 민간에서 조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앵코라는 회사하고 연결해줬고 그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회사가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다시 말해 4년 전이죠. 지방선거 시절인데 확정이 났는데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를 안동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선거 한참 할 때 그 경상북도와 바이오연구원에서 저 산자부 쪽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비가 295억입니다.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와서 백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센터가 있어야만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활성화에 돌아가야 되고요. 이게 아마 올 6월부터는 아마 완전하게 활성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산단에 현재 임원으로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입니다. 네, 바이오 2차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다음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안동은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 부합하는 백신, 대마, 물산업 등의 바이오 관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백신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는 끊임없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산업은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하루빨리 조기에 완성해서 더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안동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마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안동은 햄프 규제 자유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 산업이 안동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규제 중심의 대마 관리법을 활용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새싹이라든가 줄기, 뿌리 등을 식품 공전에 등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유용한 성분은 높이고 나쁜 성분을 낮추는 안동형 대마 씨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산업은 안동과 이 맛댐을 활용해서 하류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을 물산업 전진 기지로 만들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동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반값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정운선 후보 차례인데요.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안동시는 기존에 30만 평의 1차 바이오 단지를 조성했고요. 2차로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한 15만 평의 바이오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바이오 연구원, 동물세포 실증 인증센터, 그리고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 그리고 SK 그 그룹에서 입주해 있는데요. 지금 SK그룹에서는 추가로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우리 시에서도 추가 산단을 좀 넓히는 계획을 또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안동시에서 50만 평 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정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50만 평의 국가산단을 조성을 해서 바이오 산업에 더 시너지 효과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시절, 대선 시절에 안동을 방문을 하셨고 그때 저희들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공동대표로 있는 제가 대통령께 정책 건의를 드렸습니다. 백신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정책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경상북도 7대 공약을 통해서 백신 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신약 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백신 산업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각 후보마다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겠는데요. 공약 발표 이후에는 다른 후보가 질문하면 발표한 후보가 여기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그럼 먼저 권기창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안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의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행정구역 통합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충남의 내포 신도시, 전남의 남학 신도시와 함께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안동과 예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안동에서
도청 신도시로, 예천에서 도청 신도시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 명칭은 새롭게 만드는 방법, 기존의 이름을 쓰는 방법, 기존의 이름은 안동이나 예천 둘 중에 하나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는 두 개 이름을 동시에 쓰는 방법, 안동, 예천시로 한다. 이런 방법들은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통합청사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은 1차적으로는 기존의 청사를 그대로 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 통합청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전혀 관계없다. 그 다음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수인데요. 기초의원과 강력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통합자치단체의 장이 한 명이 주들고 국회의원은 결국에 가서는 인구 30만을 만들면은 안동 쪽에 한 명, 예천 쪽에 한 명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통합자치단체. 네, 공약 발표하실 시간이 지났고요. 자, 권계창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정운선 후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먼저 공약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30만 인구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도청에 10만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도청 인구 약 2만 5천 명 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천과 안동에서 이렇게 이동한 그 인원인데요. 정말 10만의 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인구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분 30초. 기본적으로 안동 인구가 16만 정도. 원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천 인구가 한 4만 5천 정도, 그리고 신도시 인구가 2만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안동, 예천, 신도시 전체 인구를 합치면은 21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8만 5천 정도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청 신도시는 1단계가 이제 겨우 완성이 돼 있고 2단계, 3단계가 완성이 되면은 인구 10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 공약 중에서 대학생 무상 등록금 제도를 실현한다 그랬어요. 안동의 대학생이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1,000명에서 1,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주소를 이전하면은 대학생 등록금을 제공을 하면은 거의 8,500명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유관 기관을 유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는 안동 주민과 예천 주민이 많이 이동해져 있지만 도청 신도시가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인구가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은 살기 좋게 되면은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불편하니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권계창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위한 후보가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 안동 예천 통합에 대한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도청 활성화 부분에서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행정타운으로 되어 있는 신도청이 1단계 공사에 1단계에서는 분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먹거리 산업을 뭘 찾을 건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행정 중심의 명품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도청 신도시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배후 산업 따지가 없는, 여기는 물론 먹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배후 산업 따지가 없는 상태에서 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백신 산업, 물산업,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기업이 들어와야만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안동과 예천은 농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가져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선진 도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공 처리해서 도시민에 공급하고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죠. 특히 안동은 안동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예천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 시킨다면은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연동이 되었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행정타운 하나만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도청 이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원 돈입니다. 일단 이 재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동시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직영하는 사업, 그리고 위탁 사업 중에 공기관 위탁,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 이렇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사업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재산은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또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킬러 콘텐츠 하나가 안동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것이고요. 이 킬러 콘텐츠로 세수 증대로 우리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하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생각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께서도 안동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무장애 도시를 조성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만의 따로 나와 있는 그 공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이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교육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 노인들도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정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희한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정은선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은선 후보님 말씀 공약 중에 디지털 센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센터는 KT하고 경상북도가 아마 해서 예천 지역의 행정구 예천 지역에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안동 지역의 디지털 센터라는데 그 디지털 센터라는 게 어떤 디지털 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센터는 경상북도와 KT에서 예천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KT하고 예천하고 지금 MOU를 맺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중앙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데이터를 자주 독립하겠다. 데이터 자주 독립을 지금 선언해 놓은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부터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 이 데이터 센터는 예천의 하나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안동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 산업이고 또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약 2,0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안동의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아주 천연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데이터 센터 유치에 적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예천과 도청이 하는 데이터 산업과 더불어서 안동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 추진으로 안동의 산업 전반적인 모든 변화를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정은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권기창 후보가 질문할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지금 시청도 원도심에 있는데
원도심을 구역사로 옮긴다고 해도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안동 예천 행정구역이 통합돼야 되는데 또다시 청사를 만든다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리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홍제천처럼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원도심이죠. 원도심에 제가 12년간 투자한 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공통적인 문제가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건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부지를 활용을 못하니까 이 시청을 옮기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청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공간 이 배치로는 도시 재생에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관광단지, 새로운 관광 메카가 하나 조성이 되는 겁니다. 구역사의 시청이 옮겨진다면은 앞마당이 벚꽃길, 또 탈춤공원, 탈춤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재배치가 되어야만이 우리 지난번 4년 전에 후보들께서, 시장 후보들께서 공약하셨던 생태도시 조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구도심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가게들이 비어져 가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런 공간 재배치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예천 안동 통합과 관계없이 구도심을 살려야 됩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동의 구도심을 살려놓지 못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합을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김위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육군산업규칙입니다. 육사가 갖고 있는 전통성, 역사, 안동이 시작했습니다. 석조 이상 선생이 만주로 가셔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셨죠. 이런 역사적인 뿌리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안동으로 와야 한다. 올 2월 1일 대통령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 전 후보께서 안동에 오셔서 이걸 발표하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렸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상대가 있는 공약은 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본인은 고향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의 민심도 육군사관학교 유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8월 17일 날 시민들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 추진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옆에 계신 권창 교수님과 거기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단순한 유치가 아니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부분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온다면은 생도 1,200명의 지원 인력 2,800명, 총 한 4,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안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다 매매객들.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도나지 않는 대기업이 안동에 들어오는 거라고. 안동 경제가 틀려진다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신 분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참석을 꼭 하고 계시죠. 안동의 위상이 틀려집니다. 안동이 살 수 있는 길, 안동을 잘 살게 하는 길, 저는 꼭 육군사관학교 안동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위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먼저 권기창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먼저 제가 2년 전에 육군사관학교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또다시 우리 김위한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위한 후보님께서도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항해단길, 통영의 동피랑, 부산 감천마을은 대박입니다. 그런데 안동의 태사로 고려의 거리, 성진골 벽화마을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네,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공약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부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쳐가는 그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원도심과 구역사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긍찬 후보님께서는 공약집에 육사 유치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8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육사 유치가 제가 공보물을 보고 봤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 뭐 슬그머니 빼신 것 같아. 본인이 현수막에다가 그렇게 옥동 사거리 현수막에다가 크게 처음부터 걸어 놓으셨었는데 그걸 빼신 이유가 뭔지 그건 지역 시민과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어느 순간에 현수막을 교체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신 분이 최소한 약속은 지킨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위한 후보가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운선 후보가 질문해 주실 순서인데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예, 먼저 우리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공약을 계승한다고 하셨는데요. 시장 출마자로서 안동시장 출마자로서 조금 이렇게 안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육사 유치가 가능한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계룡시의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조 말씀에서 이 공약은 저희가 만들고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만드는 걸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계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후보가 안동에다 육사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데 지역 현직 국회의원이 헌이라는 용어와 능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면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게 우리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하는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의 이야기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그냥 약속한 겁니다. 문서로 남긴 것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약속한 걸 가지고 충남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희 안동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육사는 안동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운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느끼는 그 위기는 정말 의식주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공평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소득이 낮을수록 폐업과 실직의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고 돌봄이 절실한 가구일수록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그동안 복지 정책에 치중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다면요. 이제는 그 정책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민관의 어떤 협력으로 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정말 이 취약계층의 외로움과 고독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돌봄 서비스 헬스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다음은 김위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당에서 내놓은 5대 책임 돌봄제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부양과 요양 책임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30에서 40만 원, 부부 감액제 폐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재설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선진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 차별과 부담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시 지원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고요. 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주치 제도, 시범사회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초등학생 돌봄 단절 해소, 다 함께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마을 돌봄 시설 대폭 확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돌봄 서비스 오후 7시까지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유아 보육 강화로 저출생 악순환 해소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안 다녀도 육아 상담 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입, 그리고 보육 공공성 강화,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 교사 아동 비율 하향 조정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권기창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지원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받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간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간이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상시 돌보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되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설에서 보호 중심으로 운영했어요. 지금은 일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줌으로써 사회 약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그들이 채용이 많이 됨으로 있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작물 재해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미래 농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김위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제목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디지털 농업이란 다른 게 아니고 스마트팜이나 자동화 시설에서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농업은 농기계를 좀 더 로봇으로 진화하는,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최초로 안동시 이마명 오대리의 노지 스마트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과입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된다면은 지역의 기존에 하던 주먹구구식의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를 봅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로 빅데이터 상에서 서리가 언제쯤 오는지를 알게 되면 서리 예방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말한 디지털 농업 기술입니다. 미래 농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농업뿐만 아니고 로봇 농업을 이용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이 산업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최초의 시범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은 생산 인구 감소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면 과제를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일손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농업 보조금 제도로 가격이 상승해버립니다. 농업 보조금 제도를 현실화해서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되고, 네 번째로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를 농가에 직접 확대 실시해야죠. 9시에 갖다 주고 5시에 반납해야 돼요.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난 다음에 디지털 영농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은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시범단지를 기다면 오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대체 작물을 빨리 개발해줘야 됩니다. 이제 사과는 20년 있으면 안동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쑥을 재배한다든지 다모자이 가능한 대만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밭작물이 아직까지 기계하고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력 부족 문제는 모두 밭작물에서 생깁니다. 하루빨리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만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운선 후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네, 농촌이 어려운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도입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화 방식은 이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지능화된 농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 시도 오대리에 250억을 들여서 스마트 농업을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축산 또 그리고 시설 작물에도 스마트 농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의 활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생산에서부터 농업,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 과정, 정비, 그리고 소비하는 데까지, 판매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농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 간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6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립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권기창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누구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위안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위안 후보께 질문 시작하시죠. 1분입니다. 질문 시간. 김위안 후보님께서 육사 공약을 발표하시는데, 제가 2년 전에 육사 공약을 발표했어요.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인용을 했고 지금도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제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카피했다고 또 이런 또 연배가 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6.4 공약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대해서 한다고 해서 6.4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후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4 이전은 정체성, 균형성, 성장성, 친환경성, 접근성 이런 평가 요인을 가지고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공약하면 준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기창 후보님께서 6.4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여기 추진위원회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현수막 걸으셨을 때 6.4 유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요. 어느 날 이게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생활만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역 주민에게 이런 식의 공약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를 하시고 사정이 이래서 이 공약을 뺐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죠. 누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예의다.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네, 6.4 유치에 관한 공약은 저 질문 네,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 유치에 관한 공약은 현재도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은 6.4 유치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연구했고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면은 안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한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또 권영세 시장님께서도 민주당을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겠다. 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철도 6.4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굵직한 국책 사업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것이 달성되었는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권영세 시장님이 무소속으로 계시면서 본인의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집권 여당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권영세 시장님이 입당을 하시고 안동에 관광 거점화 사업을 성공하셨죠. 예비 문화도시 가지고 오셨죠. 자, 관광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 거점화 사업은 경주하고 안동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면 경주, 안동이 관광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은 누가 이기겠냐 그러면 대부분이 19 이상은 경주가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동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민주당 시장으로서의 역할이었고요. 방금 하신 말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상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 지났고요. 자, 1분 50여 초 남았는데 권기창 후보님 주도권 정문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문선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안동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특히 택시 버스 회사에는 연간 18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만은 시민도 불편해하고 기사도 불편해하고 회사도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또 버스 시간은 아침 7시 반에 안동 시내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이 할머니들 이용해요. 병원 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마치고 집에 가려면 차가 없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서 대부분 할머니 장날은 신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신시장으로 가지 않고 성소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통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 그 시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원가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회계 그 법인 회계를 하는 그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을 바꿔봤습니다.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약 버스 회사에 9억씩 더 나가는 것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지금 활성화하고 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다 놓고 지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추가로 나가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동시가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기창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정운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6분 드립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권기창 후보께 질문을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수돗물 반값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정말 우리 물의 도시 안동에서 수돗물을 반값도 아니면 전액 이 부담을 시에서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재정의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제가 그 시의원을 있을 때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동시가 상수도 관로가 총 1,670km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만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매설 경련이 20년이 지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합니다. 이 노후 관로가 그때 당시로 405km인데요. 그때 1년 예산 노후 관로 교체 예산이 24억. 그러니까 24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10km입니다. 그러면 이 노후 관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 예산은 질문 부족하기 시간이 때문에 지났고요. 맑은 물 공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권기창 대해서는 후보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대구에서는 상수원을 가지고 구미에 갖다 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서로 지자체가 싸우고 있어요. 물은 안동물이에요. 안동 사람은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동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대구와 부산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은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강력 상수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만 안동댐, 임마댐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는 수돗물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죠. 민간 기업이 하면 저는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수돗물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노후 관로도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운선 후보님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후보에게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권기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우리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3대 문화권 사업. 정말 참 이렇게 답답한 그 사업입니다,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 선정에서부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3대 문화권의 운용, 과연 이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위스의 다보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봉화에 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국가 정상 40여 명이 3월 달에 옵니다. 우리 소백산 꼭대기의 커피숍에서도 모두 찾아가죠.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은 상당히 어려운 거 맞아요. 왜 어렵느냐? 집만 지어놓은 거예요. 컨벤션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오픈을 합니다. 그럼 당장 뭐가 돼야 되냐면 국제회의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죠.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문화 테마파크 공연장이 5개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연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지, 컨벤션은 미리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야 되고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공연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운선 후보님 다시 네. 질문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희안 의원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 등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재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이야기하는데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결국 기업 유치죠. 지역의 먹거리. 이 부분 대해서 여기 계신 후보님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흔히 재정 자립도 자주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갖고 그 지역을 말씀을 하죠. 일반 통상적으로. 본 예산 대비 본 예산이 1조 5천억, 한 10% 이하죠. 1,500억. 안동시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되면서 인구 감소 부분을 줄여내고요. 이 부분이 결국 안동의 먹거리 산업을 해서 안동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자주도를 다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세외 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이 세외 수입 증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하면 어떤 경영 수익 사업이 있을지 우리 김희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경영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세외 수익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정운선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6분이 다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희안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역시 6분 드리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긍기창 후보님이 좀 쉬었으니까 긍기창 후보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하시죠. 긍기창 후보님 이 공약을 보면은 8대 공약 17개 분야에 110개 과제. 어림잡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원 마련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공약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하고 이제 지원 약속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당 차원의 지원 합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재원만 하시려는 건지 참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는 국책 사업을 받아야 돼요. 당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까, 즉 정책적인 아이디어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당하고 협의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원초적으로 접근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에서 강력 상수원 시설을 만들겠다. 제가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에요. 이거는 안동뿐만 아니라 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구도 물 부족, 부산도 물 부족이에요. 그러면 안동댐과 이마댐에 있는 물을 낙동강 하류댐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는 대부분 자치단체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4대강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국책 사고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플러스 알파 네. 요인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났습니다. 네. 네, 자, 김희안 후보 네, 다시 질문하실 한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긍기창 후보에게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강력 상수도 이야기를 하고 국책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강력 상수도 안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 의성 강력 상수도 하고 있고요. 청송에 하려다가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이. 강력 상수도가.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결국 특별회계 받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에 올려서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결국 국회로 가는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줘야만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이
110개가 되는 과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예타 말씀하시고 있으니 좀 저는 답답하고요. 그리고 수돗물 반값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수돗물 패는 그 현실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각 지자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예, 답변 순서입니다. 당연히 예비 타당을 조사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죠. 그거는 예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국회니까. 국회에서도 결정을 거칠 때는 그러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거치지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하는 공약은 크게 대부분 예산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무상 등록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안동 지역 대학생 무상 등록금 1인당 등록금이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75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동에 주소를 옮기면 교부금을 1인당 75만 원 정도 줘요. 그것을 줘버리면은 오히려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또 안동 기차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지금 현재 김해한 후보님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저는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서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해서 활용을 하면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안동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존의 재원을 네, 효율적으로 답변 활용을 시간 하면 1분 충분히 지났고요.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김희한 후보 주도권 하여튼, 시간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들었는데 저는 좀 이게 정당 생활 20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다음 정우선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정우선 의장 후보님이 의장 시절 안동시 의회가 신청사가 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신청사 당시 건설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는지 아마 100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 건물 이제 부지는 이제 시 부지였으니까요. 건축 비용만 약간 100억이 넘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 이후로 이제 내부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정우선 후보님 공약 중에 시청사를 구역사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거죠? 비어져 있는 시청사를 옮겨버리면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를 다 한 곳으로 모읍니다. 당연히 의회는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복합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는 옮기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의회를 옮기지 않으면은 의장님까지 하셨으면 의회와 행정부가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이게 그렇지 통상적으로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발언 시간이니까요. 네네. 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의회와 행정 집행부는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청사는 옮기고 의회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리고 하나 아니, 무소속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청사 옮기는 그 이 큰 예산이 어떻게 확보할지 참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김희한 후보까지 주도권 토론 다 마쳤고요.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안동 역시 청년 등 지역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일자리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하고 또 기업이 함께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지난 5년간 안동 인구는 10,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안동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운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교육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규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영어마을, 태계학당 그리고 또 교육 경비 지원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중에 공약에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4차 산업 교육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특성화 교육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시킴으로써 정말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코딩,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관련해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는 더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에서 우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창업 단계에서부터 작품을 나오면은 여기 소비까지 하는 지자체가 하는 예. 답변 시간이 지났고요. 다음은 김위안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안동은 교육은 잘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학관이 각 대학교에 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졸업하고 어디 가냐는 거죠. 지금 바이오 산업 단지 쪽에도 그 인재 양성 센터라는 것도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마치고 나서 지역에 갈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 다시 인구 유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안동 지역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국가 산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연 저도 햄프 대마특구죠. 햄프특구가 되면서 한 30몇 개 기업이 안동에 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지금 부지를 좀 시청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바이오 단지와 이분들의 부지를 좀 합쳐서 확장이 된다면 국가 산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답변 시간 지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동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1등 하는 사람만이 성공했어요. 지금은 모두가 1등인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1등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나.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중심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모두가 1등인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동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상 등록금을 실현해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려야 됩니다. 현재 안동 지역에는 약 10,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00명 정도가 안동의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 신입생 충원율은 7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100% 충원이 되고 안동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취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안동의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동 지역 출신 대학생이 취업할 때는 가산점 제도를 부여해서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는 안동에 많은 기업이 있고 많은 산하기관이 있지만 안동 지역 대학 출신의 취업률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오지 않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남아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안동시 풍산읍 이마면 일대가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70년간 마약류 관리법에 묶여있던 대마를 고부가 가치 바이오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산업 육성을 위해 햄프 규제 자유 특구 특례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저희들이 해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정하는데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찾아다니면서 경상북도 안동시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동의 전 지역위원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이걸 청와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아줬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안동이 더 나은 안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특례 허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의 힘을 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야당, 제1야당 저 김미아니가 설득해서 이끌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햄프 특구 특례 허용 확대 방안 다음은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립니다. 대마 산업이 안동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규제 중심의 대마 관리법을 활용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라든가 줄기, 씨앗 등이 식품 공전에 등재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용한 성분은 올리고 나쁜 성분을 낮추는 안동형 대마 씨앗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해서 특례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원료를 생산하는 햄프 재배 사업자와 제조 수출 실증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특구에서 재배한 햄프를 학술 연구용이나 판매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해외 수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특구가 지정되면 뭐합니까? 우리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안동이 대마 자유 규제 특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특구로 하루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운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답변을 앞에서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마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산업이라고 참 각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동시가 유치한 대마 특구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이 산업이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게 많겠습니다만은 마약류 관리법률에 대한 이 법률 개정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 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대마 특구라고 하면은 이 특구 안에서 대마 산업 관련해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앙 정부에서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푸는 것이 바로 우리 대마 산업의 발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권기창, 정운선, 김희안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위기의 안동을 기회의 안동으로 바꾸는 선거입니다. 안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안동 발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실천 의지와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기창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지위가 필요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권기창 시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안동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두근거리고 청년들로 들썩들썩하는 역동적인 도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권기창,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은 절대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권기창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십시오.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새로운 안동, 희망찬 안동을 반드시 건설해서 안동을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반드시 도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한, 정운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정운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역시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강인한 민족입니다. 고구려 시대 5천의 군사로 10만의 당태종의 군사를 물리친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 그리고 긴 전쟁을 종식시킨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참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요소는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단결된 힘과 뛰어난 지도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안동 위기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 그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정운선이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해하는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저에게 주십시오. 행복한 안동,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그 안동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권기창 후보 또 김희한 후보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희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역시 이분 드립니다. 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양 날개로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동도 더 잘 되고 더 도약하려면은 여야의 정치적인 협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당, 시장은 다수당의 야당. 이 정치적인 협치 속에서 안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희한 위해서 찍으란 말씀, 투표하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안동을 위해서 안동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동에 더 도움되는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고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김희한 그동안 수많은 실적과 실력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안동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발전 바라고 있습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의 뜻이 모여야 됩니다. 그 뜻을 모아서 안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 김희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한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안동 MBC 홈페이지, 안동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선거방송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내일 오후 3시 55분부터 청송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